저희가 그쪽에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뭐, 병원이 못 믿어오신 거면 그쪽에 알아봐 드린다고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오래 운전 안 하셔서 좋고, 저희는 부담이 덜해서 좋잖아요. 뭐가 자꾸 부담된다는 거야? 숙소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가는 거 자체가 부담된다는 거야? 솔직히, 정기적으로 올라오시는 게 좀 그렇긴 해요. 뭐? 원래 병원 다니실 때 저희 집에 있다가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만 병원 때문에 두 분 올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시니까 아니, 1년에 한두 번 병원 올라오면서 자식 한 번 보고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쉬다 가시면 되겠지만 손님 맞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둘 다 직장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한정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참 억울했습니다. 왜 병원에 가는 것조차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검사하고 치료하고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뿐인데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며느리였습니다. 자고 가지 않겠다고 해도 싫다. 만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해도 싫다. 시부모가 범죄자도 아니고 반경 몇 킬로 안엔 접근 금지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서울 바닥이 전부 아들 며느리의 집도 아닐진데 불편하니 병원도 시골로 다니라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아들 또한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마음 편하게 하자고 다니던 병원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한씨 부부가 준 집에서 살고 있는 아들 며느리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갔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예의는 차리는 자식이길 바랐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홀대 당하고 오는 날 한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아들 며느리가 후회하도록 만들기로 말이죠. 한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 뒤로 쭉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아들이 결혼하기 2년 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은퇴하면 한적한 곳에서 아내와 함께 텃밭이나 가꾸며 사는 게 꿈이었는데 꿈이 이뤄졌다면 이뤄진 것이었죠. 가끔 올라갈 일이 있을 때 아들을 만나고 명절엔 아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수는 다 마련했어. 침대는 다음 주에 도착한대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도 식전에 마무리됐네. 네, 유리가 이리저리 고생이 많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느라. 그래. 수고했어. 아무튼간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네. 집 감사해요. 아들이 신혼을 시작할 집은 한씨의 집이었습니다. 한씨가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세를 줄까 아니면 팔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었는데 정기적으로 서울에 오가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가실 때는 언제든지 들르세요. 그래. 알았다. 물론 눈치 없이 병원에 갈 때마다 아들의 집에 가진 않겠지만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 그 집을 신혼집으로 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워낙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혼수를 모두 채우기로 했기에 한씨 부부도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머물렀던 집이기에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아들 가진 입장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돈도 크게 보태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한씨에게 고마워했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한씨 부부는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척 행사와 병원 일이 겹쳐서 가는 김에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려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무 챙겼어요? 챙겼어. 이제 그만 담아. 둘이서 어떻게 이걸 다 먹어? 그래도 올라가는 김에 챙겨가면 좋지. 한씨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아내를 못 말리겠다는 듯이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를 타고 갈 것이지만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좋아한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자기 만족일 것이었죠. 한씨 부부는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정도였습니다.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들 내외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아이고, 먹을 거는 가져온 게 엄청 많아서 따로 더 안 꺼내도 돼. 한씨의 말에 아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반찬과 먹을거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가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손이 커.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바리바리 싸들고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입력했습니다. 그다지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무시고 가실 거죠? 자고 가긴. 내려가 봐야지. 자고 가실 줄 알았는데. 늦었는데 운전하시게요. 아직 해도 안 졌는데 뭐. 이만 일어날게. 조심히 가세요. 간다는 말에 며느리의 안색이 지나치게 밝아지자 한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부터 표정 관리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싹싹하게 말도 붙여오고 했었는데 시부모와 한 공간에 오래 있는 건 불편한 모양이었죠. 다음에는 꼭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알았다. 글쎄 아들네 집에서 자고 갈 일이 많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보통은 하루 자고 가긴 했지만 한씨 부부도 아들 부부의 집이 되어버린 이상 편하게 묵고 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 한구석은 조금 씁쓸했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에게 그런 마음은 내비치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후의 명절에도 며느리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내려왔고 아들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괜찮아. 저라는 건 넌데 못 오면 또 어때? 그래도요. 어머니 혼자 음식 준비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온다고 음식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명절에 음식 시켰다고 아들 내외가 이혼했다는 친구가 실제 한신의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며느리 못 부려먹겠다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어쩐지 한씨는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씨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또다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서울 가서 검사 받자니까. 왜 검사를 2번 해요? 가까운데 놔두고 매번 서울 다니는 게 불편해서 그랬지. 그래도 병원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한씨는 아내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을 할 때 서울에 가자는 걸 한씨가 우기고 우겨서 근처에서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검사 받으러 서울에 가야 했습니다. 걱정도 되는 마음에 잔소리하는 아내의 마음은 이해가 갔죠. 준호야, 아빠 검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갈 거거든. 근데 이틀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한씨를 흘겨보며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유리랑 상의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애들이 요새 바쁜가? 요즘에 안 바쁜 젊은이들이 어디 있어?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라 바쁜 것은 당연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간다고 연락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자는 것도 그냥 병원 근처에 숙소 구하자고. 아들 집 놔두고 왜 숙소를 구해요? 불편할 거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늘 지내던 집인데 뭐가 불편해요? 아니, 우리 말고 준호네가 불편하겠지. 에이, 밥 한 끼 같이 먹고 잠만 자고 나오면 되죠. 며느리는 부담되지 않겠어? 밥도 차리고 잠자리도 봐주고 하려면 그런가? 한 씨의 말에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한두 번 될까 말까인데. 그 정도도 부담스럽나? 그럴 수 있겠지. 옛날에는 시부모님이 한 달 내내 머물다 가신 적도 있고 그런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옛날엔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씨 부부가 서울에 살 때 한 씨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와 한 달 동안 지낸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내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살뜰하게 모시던가. 한 씨도 덩달아 아내에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한 씨 부부는 잠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상의해본다기에 기다리긴 했지만 뭘 상의해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시는 건 좋은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숙소를 따로 예약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숙소를 예약해 주겠다고? 네, 아무래도 집에서 주무시는 건 저희도 다음날 출근도 하고 그래야 해서요. 그래. 그래야겠지. 집도 좁고 유리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한 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아들은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어쩐지 한 씨는 더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숙소에서 따로 자려고 했는데 아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는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아, 불편하다고 그래? 한 씨의 말에 아들이 아차하는 기색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불편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그럴까 봐요. 아들이 말을 얼버무리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네 엄마랑 그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병원 근처로 예약해 드릴게요. 그래. 한 씨는 예약해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굳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한 씨도 아들도 마음이 편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숙소를 예약했다며 아내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전날 오후에 서울로 출발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니까 한 7시 반쯤에 도착할 거야. 네.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 도착할 때쯤에 연락할게.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씨는 전화를 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밥은 그냥 준호네 집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고 숙소로 가요. 그래야지. 다음날 일찍 병원에 가려면 그나저나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보는 건데. 지난번에 준호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전에 서울에 방문하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내가 싸간 음식을 처리하느라 힘들었다며 다음엔 빈손으로 오길 부탁했죠. 아, 그랬지. 그리고 거의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을 즈음에 한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 넣어봐.
거의 다 왔다고. 잠깐만요.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를 받았는지 아내가 반갑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거의 다 왔거든? 아, 서울 도착하셨어요? 집에 거의 다 왔어.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한 10분쯤 뒤에 올라갈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집에요? 무슨 집이요? 너희 집. 저희 집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대화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듯 했죠. 그, 숙소 예약해 드렸잖아요. 아, 알지. 숙소는 이따가 갈 거고. 너희 집에 일단 도착했다고.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아, 같이 저녁 먹고 가려고 했지. 그제서야 아내도 이상한 걸 알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 오실 줄 모르고요. 유리랑 밖에 좀 나왔어요. 어? 그래? 우린 저녁 같이 먹는 줄 알았지. 전 숙소에서 주무시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따로 식사하실 줄 알았어요. 서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 한 번 안 보고 가라는 얘기였어?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은 밖에서 자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볼 줄 알았어. 지난번에 명절에 보고 못 봤으니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아내가 섭섭해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출한 거면 바쁜 것도 아닌데 좀 보고 가지. 죄송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오랜만에 부모가 먼 길을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한시부부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선발로 맞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식으로서 얼굴 한번 비추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됐어. 그냥 숙소로 가겠다고 해. 하지만 한 씨는 속마음과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외출했다며 저렇게 난감해하는데 몰아붙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알았어. 끊을게. 네. 죄송해요. 다음에는 같이 식사해요. 내일 검사받고 전화 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없이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촉박했잖아. 숙소로 가서 느긋하게 쉬면 되지. 맛있는 거 먹고. 한 씨가 그런 아내를 위로하듯이 말했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요즘처럼 내 아들이 멀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어쩌겠어. 준호도 자기 가정이 생긴 건데. 언제까지 부모 생각만 하면서 살아. 아무리 그래도 아내의 말은 이해가 갔습니다. 1년 전에 서울에 방문한 뒤로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아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아내의 생일에는 생일인 것도 있는 바람에 전화 한 통 받지 못했고 말이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통화를 하면 많이 한 축에 속했습니다. 그마저도 바쁘다며 통화가 1분 이상 지속되기도 힘들었죠.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아들이 사는 집인데도 실수로 한 씨의 아내에게 메시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안 받길래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재중 통화 표시를 보고서도 전화를 주지 않았고 뒤늦게 아들하고만 짧게 통화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은 멀어졌지만 며느리는 더욱더 먼 존재였죠. 한 씨 부부는 아들이 예약해준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 있던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새벽에 출발해도 됐었겠네. 한씨 부부는 좀 더 여유롭게 병원에 오기도 하고 또 아들 내외를 만날 생각을 했기에 하룻밤 묵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별 소용없는 일인 듯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해?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에 언제요? 다음 명절 때는 뭐 여행 간다더만. 그 말에 한씨는 또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명절에는 못 온다고 미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내는 상당히 섭섭해했었죠. 이제는 자식에 대해서 조금 놓아야 할 때인 듯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더라도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때가 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검사 끝나고 저희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내려가시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희 집에? 네. 식사도 같이 하고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러자 한씨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그렇게 통화를 했던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도 좋다는 듯이 옆에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 퇴근 시간 맞춰서 갈게. 네. 그럼 그때 뵐게요. 검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않기에 시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한씨 부부가 시간을 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산책도 좀 하고 했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죠. 그렇게 아들 내외가 퇴근할 시간쯤이 되었을 때 한씨는 아들네 집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아, 집 근처에 훈장골 아시죠? 거기에서 만날까요? 뭐, 식당에서? 네. 집으로 오라더니? 아, 집에서 식사하잔 말은 아니었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청소도 좀 덜 돼 있고요. 그래, 알았어. 아들은 집이 아닌 근처에 있는 백숙집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한씨도 이곳에 살 때 아들과 몇 번 가본 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혀를 찼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아들네 집에는 못 들어가 보나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집이 궁금한 게 아니라 자꾸만 꺼려하는 것 같은 기색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사는 잘하셨어요? 그래, 결과는 언제 나와요?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 결과 들으러 또 올라와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아들은 새삼스럽게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늘 그래왔었는데 잊은 사람처럼 말이죠. 왔다 갔다 힘드시겠어요.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데 아들은 한씨의 말을 듣고는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메뉴가 나와서 차려졌지만 아들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나 싶어서 한씨 부부도 고기를 먹는 대신에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꼭 건강검진을 서울에서 하셔야 되나 싶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병원이 다 똑같은데 힘드시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병원이 다 똑같으면 한씨도 굳이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니던 데 다니는 게 좋고. 아무래도 시골 병원이랑은 다르지.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늘 다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병원이기에 믿음도 있었고 말이죠. 에이, 시골이라고 해도 조금만 나가면 큰 병원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병원 의사들도 다 서울에서 졸업한 의사들이죠. 이번에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결과가 안 좋다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온 거잖니.
자세히 보는 건 거기 있는 큰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30분만 가면 진짜 큰 병원 있던데. 아들은 무척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서울 병원과 왼수 진 것도 아니고 한 씨가 아들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말은 엄마 아빠 힘들까봐 그렇다는데 그게 아닌 듯 했죠. 됐어.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검사를 대충 할 수는 없지. 그게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다니?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 만나고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다기보다는 하루 묵고 가시는데 밖에다가 숙소 얻어드리는 저희 마음도 편치 않기도 해요. 왜? 너희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한 씨의 말이 아들의 정곡을 찌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마구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뭐? 병원이 못 믿어오신 거면 그쪽에 알아봐 드린다고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오래 운전 안 하셔서 좋고 저희는 부담이 덜해서 좋잖아요. 일석이조라며 웃는 며느리의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자꾸 부담된다는 거야? 숙소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는 거야? 솔직히 정기적으로 올리오시는 게 좀 그렇긴 해요. 뭐? 원래 병원 다니실 때 저희 집에 있다가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만 병원 때문에 두 분 올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시니까. 아니, 1년에 한두 번 서울 올라오면서 자식 한 번 보고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쉬다 가시면 되겠지만 손님 맞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둘 다 직장인이니까요. 맞벌이하면 부모도 못 만나고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 안사돈도 한 번도 안 오신다는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과 통화할 때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그렇고 안사돈이 아들 집에 왔다 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괘씸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 방문이 부담스러워서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그 부담스럽다는 게 시부모만을 뜻한다면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놀러 오는 것도 아닌데 병원도 오지 말란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희 마음 불편하니까 병원도 마음대로 가지 말란 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말을 한 거야. 한 씨가 언성을 조금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한 듯 결론은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병원에 온다고 너희 집에서 자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상 거하게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잖냐. 근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오지도 말라는 거야. 아니,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늘 보는 사이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오는 부모를 그냥 보낼 생각을 하는 너희가 상식적이지 못한 거지.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자식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셨어야죠.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너희 집에서 밥 먹자 소리를 하지 않은 건 맞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차를 마시더라도 한 번은 볼 줄 알았던 게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나 싶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그 정도도 안 되는 건가 생각하니 어쩐지 서글퍼졌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병원 때문에 오시는 거면 좋은 병원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딜 가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올라오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하마. 전화도 안 하고 조용히 올라왔다가 가면 되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저희도 마음 불편하죠. 맞아요. 꼭 집 주셨으니까 당연히 저희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준호 씨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이 마음 써요. 그러면서 진명이가 한씨 부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고 하면 더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달라고 그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아들 며느리 줬다고 생각한 집이긴 했습니다. 명의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하나이기에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내외는 달리 생각한 듯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아들 명의로 바꿔줬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괘씸해서라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 집에서 나오면 되겠네. 네? 너희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늘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서울이라서 집을 남겨놨는데 당연히 그 집에서 자야지. 숙소가 웬 말이야? 아버지, 병원을 바꿀 게 아니라 집을 돌려받으면 되겠네.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맘 편히 병원 다니려면 서울에 집 한 채는 역시 있어야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가 나와서 살아. 아버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주라는 법도 있냐?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다급히 말을 쏟아뱉기 시작했습니다. 꼭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오가기 힘드실까봐 좋은데 알아봐 드리냐고 여쭤본 거였죠. 그게 싫으시면 강요 안 해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빨리 좀 집 비워줘라. 아니, 아버님.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집 안 받았어도 길에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동안 공짜로 산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너희 힘으로 살아. 아버지,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준 것 같다.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면 줄 이유가 전혀 없지. 대신 우리도 병원 온다고 전화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너희 도움 바라지도 않으마. 너희도 부모 도움 바라지 말고 살아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라니까요. 지금처럼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1년에 한두 번이라면서요. 그래. 1년에 한두 번도 너희는 싫다고 한 거지. 생각해보니 아주 그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처럼 한두 번 숙소에서 묵으면 그게 훨씬 이득이네. 그러고는 식사도 하지 않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다급히 붙잡았지만 한씨 부부는 그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 집을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나중에 부모가 더 늙고 아프면 챙겨줄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느니 부부의 노후를 스스로 챙기는 게 현명할 듯 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편히 산 것은 모르고 조금도 불편한 게 싫다면 한씨 부부도 그런 자식을 챙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씨 부부는 정말로 집을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잔금날 아들 내외는 그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원망 가득한 음성으로 한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씨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